내 몸 하나가 매출이다. 현실에서 살아남는 건강 경제학.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하루 당신이 번 돈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가게에서? 운전석에서? 컴퓨터 앞에서? 아닙니다. 당신의 몸, 당신의 마음, 당신의 존재에서 나왔습니다. 우리는 이상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기술은 발전했지만 사람들은 더 지쳐갑니다. 물가는 치솟지만 몸값은 제자리 걸음입니다.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고 쉴 틈은 점점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바로 당신의 몸이 모든 것의 근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자영업자는 아파도 가게 문을 열고, 운전자는 피곤해도 운전대를 잡고, 창작자는 번아웃이 와도 콘텐츠를 찍고 글을 써야 합니다. 내 몸이 곧 자산이고 건강이 수입의 직접 원천인 사람들. 그런데 건강 관리는 대부분 나중에로 미뤄지고 결국 병원비, 수입 손실, 집중력 저하로 돌아오죠. 신경생리학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의 뇌는 스트레스와 과로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때 전전두엽 피질의 기능이 현저히 저하됩니다. 이는 의사결정 능력, 집중력, 창의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며 결과적으로 생산성과 수입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철학자 스피노자는 신체의 능력이 증가하거나 감소함에 따라 정신의 사유 능력도 증가하거나 감소한다고 했습니다. 현대 경제학의 관점에서도 이는 인적 자본의 핵심 요소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우리는 건강보다 휴대폰에 더 많은 투자를 합니다. 스마트폰은 2년마다 바꾸면서 몸은 30년 넘게 방치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휴대폰으로 건강 앱을 다운로드 받고 운동 영상을 시청하지만 정작 실천은 하지 않죠. 몸이 망가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값비싼 병원비를 내는 것이 현대인의 건강 투자 방식입니다. 특히 지금처럼 물가는 오르고 경쟁은 치열한 시대엔 버티는 체력이 곧 생존의 조건입니다. 이 오디오북은 당신의 몸이 곧 당신의 경제, 당신의 생존, 당신의 미래라는 현실적 시각에서 출발합니다. 단순한 웰빙이나 자기개발이 아닌 철저한 생존 전략으로서의 건강관리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있는 이 말씀은 현대 사회에서 더욱 절실한 진리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시대. 이제 우리는 현실적 관점에서 건강의 경제학을 재정립해야 할 때입니다. 제1장 몸이 자본인 시대, 건강의 경제학. 현대사회에서 건강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자본입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연구에 따르면 근로자의 건강 상태와 기업의 생산성 사이에는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으며 건강한 근로자는 그렇지 않은 근로자보다 평균 31%더 높은 생산성을 보입니다.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의 경우 이 수치는 더욱 극적으로 나타납니다. 아프면 바로 수입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건강 경제학의 창시자인 마이클 그로스만은 건강을 내구성 자본제로 정의했습니다. 일반적인 자본제와 마찬가지로 건강도 투자와 감가상각의 대상이며 적절한 투자 없이는 빠르게 가치가 하락한다는 것입니다. 미시경제학적 관점에서 볼 때 건강에 대한 투자는 미래 소득의 현재 가치를 극대화하는 합리적 선택입니다. 실제로 면역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은 면역 체계의 효율성을 최대 60%까지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감기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는 수준이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자가면역 질환,
심혈관 질환, 그리고 다양한 만성 질환의 위험을 크게 증가시킵니다. 이러한 질환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직접적인 의료비뿐만 아니라 노동 생산성 저하, 결근, 조기, 은퇴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한국건강보험공단의 데이터를 살펴보면 40대 남성의 주요 질환 치료비는 평균 연간 270만 원에 달하며 이로 인한 업무 손실일은 평균 14일에 이릅니다. 일당 20만 원으로 계산해도 280만 원의 추가적인 경제적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가시적인 비용만 계산한 것입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우리는 커피 한 잔에 5천 원을 아낌없이 쓰면서도 건강검진에는 비싸다며 인색합니다. 매달 핸드폰 요금 10만 원은 당연히 내면서 운동을 위한 시간과 비용은 사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제학적 관점에서 보면 이는 비합리적 선택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투자 수익률로 따졌을 때 건강에 대한 투자는 그 어떤 금융상품보다도 높은 수익을 가져다 줍니다. 랜드 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건강관리에 투자된 1달러는 평균 3.27달러의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는 300%가 넘는 수익률입니다. 어떤 주식, 어떤 부동산이 이런 수익을 보장할 수 있을까요? 건강의 경제학은 단순한 비용 편익 분석을 넘어 인간 자본에 대한 장기적 투자 전략입니다. 러시아의 철학자 미하일 바흐치는 몸은 개인의 것이 아니라 사회적, 역사적 구성물이라고 했지만 21세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오히려 몸의 사유화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나의 건강은 오롯이 나의 책임이자 나의 경쟁력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있는 갈라디아서 6장 5절에서는 사람마다 자기 일을 살피고 자기의 짐을 져야 할 것임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우리에게 자신의 건강에 대한 책임과 청지기, 정신을 일깨웁니다. 당신의 몸은 당신이 받은 가장 소중한 선물이자 당신의 미래를 결정할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제2장 피로사회의 역설. 왜 우리는 점점 더 지치는가? 독일에서 활동하는 독일의 철학자 한병철 씨는 그의 저서 피로사회에서 현대사회를 성과사회라고 정의했습니다. 과거의 산업사회가 외부적 규율과 금지에 의해 통제되었다면 현대사회는 할 수 있다는 무한한 가능성이 오히려 사람들을 더 피로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외부의 압력보다 스스로에게 가하는 압박으로 인해 소진됩니다. 신경과학적 관점에서 보면 현대인의 뇌는 과잉 자극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알림, 끊임없는 이메일, SNS 업데이트, 그리고 24시간 연결된 업무 환경은 뇌의 변연계에 지속적인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킵니다. 하버드 의대의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면 뇌의 해마 부위가 실제로 수축하며 이는 기억력 저하와 의사결정 능력 감소로 이어집니다. 현대 노동 환경에서는 육체적 노동보다 정신적 노동이 증가하면서 다른 형태의 피로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지 피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육체적 피로보다 회복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정신적으로 고갈된 상태에서 내린 결정은 70% 이상이 비합리적이거나 단기적 이익에 치우친 결정이었습니다. 한국 직장인의 경우 평균 수면 시간은 6.3시간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입니다. 수면 부족은 단순한 피로감을 넘어 인지 기능에 전반적인 저하를 가져옵니다. 버클리 대학의 수면 연구에 따르면 6시간 이하로 일주일간 수면 부족 상태가 지속되면 인지 기능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법적 음주 운전 기준치와 같은 0.1%인 상태와
비슷한 수준으로 저하됩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우리는 열정과 노력이라는 미명 하에 자발적으로 자신을 착취하고 있습니다. SNS에는 열심히 사는 자랑이 넘쳐나고 4시간만 자도 충분하다는 성공한 CEO의 말은 마치 진리처럼 받아들여집니다. 건강을 해치는 생활 습관이 마치 성공의 증거처럼 미화되는 아이러니한 세상입니다.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은 학습된 무력감이라는 개념을 통해 반복된 스트레스 상황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를 시도하지 않는 상태에 이르는지 설명했습니다. 많은 직장인과 자영업자들이 어차피 바꿀 수 없다는 생각으로 불건강한 생활 패턴을 유지합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러한 체념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피로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휴식조차 생산적이어야 한다는 압박입니다. 휴가는 인스타그램에 올릴 만한 사진을 찍어야 하고 취미는 부업이 될 가능성이 있어야 가치 있다고 여겨집니다. 진정한 의미의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출애굽기 20장 8절에 있는 이 계명은 단순한 종교적 의무가 아니라 인간의 생물학적, 심리적 필요를 반영한 지혜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주기적인 회복과 재생을 필요로 합니다. 끊임없는 생산성 추구는 결국 건강이라는 근본적인 자산을 훼손하는 자기 파괴적 행동입니다. 제3장 수면의 경제학, 잠이 돈이 되는 시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는 수면을 비생산적인 시간으로 간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잠은 죽어서 자는 것이라는 말이 미덕처럼 여겨지는 사회에서 수면은 생산성의 적으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경과학의 발전으로 우리는 수면이 단순한 휴식이 아닌 복잡한 인지적 생물학적 과정의 핵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면 연구의 권위자인 매튜 워커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우리는 잠을 자야 할까? 에서 충분한 수면이 가져오는 경제적 이익을 설명합니다. 7에서 9시간의 적절한 수면은 창의성을 42%, 문제 해결 능력을 37%, 의사결정 정확도를 59% 향상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랜드 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경제는 수면 부족으로 인해 매년 4,110억 달러, 즉 약 500조 원의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수면 부족은 면역 체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단 하룻밤의 수면 부족만으로도 자연살의 세포의 활성도가 70%까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감염에 더 취약해진다는 의미이며 한 연구에 따르면 6시간 이하로 수면을 취한 사람은 7에서 8시간 수면을 취한 사람에 비해 감기에 걸릴 확률이 4.2배에 높았습니다. 기업가와 자영업자에게 충분한 수면은 더욱 중요합니다. 워싱턴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수면 부족 상태에서 내린 재무적 결정은 위험 평가 능력을 심각하게 저하시키며 이는 평균 17%의 손실로 이어졌습니다. 반면 충분한 수면 후에는 같은 상황에서 5%의 이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22%의 수익률 차이는 어떤 투자 전략보다 강력한 효과를 보여줍니다. 수면 사이클은 90분 단위로 이루어지며 각 사이클은 렘 수면과 비렘 수면으로 구성됩니다. 비렘 수면 중 발생하는 서파 수면은 신체 회복에 필수적이며 렘 수면은 기억 통합과 창의적 문제 해결에 중요합니다. 한 사이클이 중단되면 그 효과가 크게 감소하기 때문에 7.5시간의 수면이 6시간보다 질적으로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현대사회는 수면 부족을 해결한다며 수면 보조제, 수면 추적기, 고급 매트리스 등의
소비를 부추깁니다. 그러나 정작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은 일찍 자고 충분히 자는 것인데 이것은 돈이 들지 않기 때문에 산업적 가치가 없습니다. 수면의 상품화는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증상만 일시적으로 가리는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실리콘밸리의 성공한 CEO들이 왜 갑자기 나는 하루 8시간을 꼭 잔다고 자랑하기 시작했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이는 수면과 인지 기능의 관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과학적 연구 결과가 축적되었기 때문입니다. 과학적 사실이 문화적 인식을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인의 수면 시간은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지만 노동 생산성은 중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더 오래 일한다고 더 많은 성과를 내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수면의 질과 양을 희생하면서까지 일하는 것은 장기적으로는 자기 파괴적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라고 시편 127편 2절에서 말합니다. 이 구절은 충분한 휴식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수면은 낭비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뇌가 최적의 상태로 회복되는 필수적인 투자 시간입니다. 생산성을 높이고 싶다면 역설적으로 더 많이 그리고 더 깊이 자는 것이 해답입니다. 제4장 스트레스와 번아웃, 숨겨진 비용의 실체. 현대사회에서 스트레스는 일상의 일부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 라는 말은 마치 진리처럼 퍼져 있지만 만성적 스트레스가 건강과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은 심각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면 인지기능 저하, 면역력 약화, 심혈관 질환 위험 증가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스트레스 관련 질환으로 인한 전 세계적 경제 손실은 연간 1조 달러, 즉 약 1200조 원에 달합니다. 한국의 경우 직장인 10명 중 7명 이상이 번아웃 증상을 경험했다고 응답했으며 이로 인한 연간 경제 손실은 GDP의 약 4%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번아웃은 단순한 피로가 아닌 만성적 스트레스의 결과로 세계보건기구는 이를 직업적 현상으로 분류했습니다. 번아웃은 3가지 주요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에너지 고갈, 직무에 대한 냉소주의와 거리감 증가, 그리고 직업적 효능감 감소. 이 3가지가 동시에 나타날 때 그것은 단순한 피로를 넘어선 심각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번아웃 상태의 근로자는 그렇지 않은 근로자에 비해 의료비 지출이 46% 높았으며 결근율은 125%, 이직률은 75% 높았습니다. 이는 개인뿐만 아니라 조직에도 막대한 비용을 발생시킵니다. 자율신경계를 연구하는 신경생리학자들은 스트레스 반응을 싸우거나 도망가는 반응과 휴식과 소화 상태로 구분합니다. 현대인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전자의 상태로 보내고 있으며 이는 교감신경계의 지속적인 활성화를 의미합니다. 장기적으로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면 부신 피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에너지 고갈, 면역기능 저하, 호르몬 불균형 등으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기업들은 직원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한다며 사내 헬스장, 명상 앱 구독권, 심리 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인 과도한 업무량, 불합리한 마감일, 독성적인 조직 문화는 그대로 둔 채 말이죠. 이는 마치 독을 먹이면서 해독제를 함께 제공하는 것과 같습니다. 진정한 해결책은 독 자체를
제거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요.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는 외부적 스트레스 외에도 불안정한 수입, 사회적 안전망 부재, 일과 생활의 경계 모호함 등 추가적인 스트레스 요인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미국 심리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자영업자는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직업 관련 스트레스가 27% 높았으며 특히 재정적 불안정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는 더 이상 사치가 아닌 생존의 필수 요소입니다. 켈리 맥고니걸의 연구에 따르면 스트레스 자체보다 스트레스에 대한 인식이 건강에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스트레스를 도전으로 재해석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위협으로 인식하는 사람들보다 회복력이 더 높고 건강 문제도 적게 나타났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라고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내면의 평안을 찾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외부 환경을 항상 통제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반응과 인식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는 단순한 웰빙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 생존의 문제입니다. 제5장 영양의 혁명. 당신이 먹는 것이 당신의 생산성이다. 현대 영양학은 단순히 무엇을 먹을까? 의 문제를 넘어 무엇을 먹으면 최적의 인지 기능과 에너지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으로 발전했습니다.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은 단순한 연료가 아니라 복잡한 생화학적 정보로 뇌와 신체의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하버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식단의 질은 생산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과일, 채소, 통곡물, 건강한 지방이 풍부한 식단을 섭취한 근로자들은 그렇지 않은 근로자들보다 생산성이 20% 높았으며 결근율은 27% 낮았습니다. 이는 연간 근로자 1인당 약 4,300달러의 경제적 가치로 환산됩니다. 뇌는 체중의 2%에 불과하지만 전체 에너지의 20%를 소비합니다. 뇌의 주 에너지원은 포도당이지만 모든 탄수화물이 동일하게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정제된 탄수화물과 설탕은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켰다가 빠르게 떨어뜨리는 혈당 롤러코스터를 유발하며 이는 집중력 저하, 에너지 감소, 기분 변화 등으로 이어집니다. 반면 복합 탄수화물 음식, 즉 현미, 퀴노아, 고구마 등은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여 지속적인 에너지와 집중력을 제공합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은 포도당의 방출 속도를 늦추어 혈당 스파이크를 방지하고 장내 미생물의 건강을 촉진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뇌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DHA와 EPA는 신경세포막의 주요 구성 요소로 인지기능, 기억력, 정신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의 연구에 따르면 오메가3 보충제를 3개월간 섭취한 그룹은 작업 기억력이 23% 향상되었습니다. 단백질은 신경 전달 물질의 생성에 필수적인 아미노산을 제공합니다. 도파민,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은 기분, 동기부여, 집중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아침 식사에 단백질을 포함시키는 것은 하루 종일 더 안정적인 에너지와 집중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우리는 영양에 대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지만 실제로는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매년 새로운 슈퍼푸드가 등장하고 매년 새로운 식이 트렌드가 유행합니다. 케토, 팔러, 비건, 간헐적 단식 등등 이들은 모두 과학적 근거를 내세우지만 종종 상충되는 주장을 펼칩니다. 이렇게 복잡한 정보 속에서
사람들은 기본적인 진실을 놓치고 있습니다. 가공식품보다 자연식품을, 다양한 색의 채소와 과일을, 적절한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을 섭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영양소의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호주 시드니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같은 음식이라도 먹는 시간에 따라 신체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특히 탄수화물은 아침과 운동 전후에 섭취할 때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되며 저녁에 과도하게 섭취하면 대사 효율이 떨어집니다. 장내 미생물과 뇌 기능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도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장뇌 축이라 불리는 이 연결 경로를 통해 장내 미생물은 신경 전달 물질 생성, 염증 조절, 스트레스 반응 등에 영향을 미칩니다. 발효식품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품은 건강한 장내 미생물 생태계를 지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는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신체의 한 부분이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우리가 먹는 것이 단순히 위장만이 아닌 전체 시스템에 영향을 미친다는 통찰을 제공합니다. 영양은 더 이상 생존이나 즐거움의 문제가 아닌 최적의 인지 기능과 생산성을 위한 전략적 도구입니다. 제6장 움직임의 경제학, 신체 활동이 뇌 기능을 향상시키는 메커니즘. 운동은 선택이 아니라 업무의 연장선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모티베이션 문구가 아니라 신경과학과 운동생리학이 입증한 과학적 사실입니다. 운동이 건강에 좋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그것이 인지 기능과 생산성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습니다. 운동은 뇌에서 BDNF라는 뇌 유래 신경 영양인자의 생성을 촉진합니다. BDNF는 종종 뇌의 비료라고 불리며 신경세포의 성장과 시냅스 연결을 강화합니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단 20분의 중강도 유산소 운동 후에도 BDNF 수치가 30% 증가하고 인지 테스트 점수가 평균 15% 향상되었습니다. 운동은 또한 도파민,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를 증가시킵니다. 이들은 기분, 동기부여, 주의력, 학습 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운동 후 느끼는 러너스 하이나 기분 좋은 상태는 이러한 신경화학적 변화의 결과입니다. 스웨덴 카롤린스카 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운동은 해마의 부피를 실제로 증가시키며 이는 기억력과 학습 능력의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전전두엽 피질의 활성도도 증가합니다. 1년간 주 3호에 30분씩 걷기만 해도 실질적인 뇌구조의 변화가 관찰되었습니다. 놀랍게도 한 연구에서는 회의 중 서서 걷는 그룹이 앉아서 진행한 그룹보다 창의적 아이디어 생성이 60% 높았습니다. 단순히 자세를 바꾸고 약간의 움직임을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인지 유연성과 창의성이 크게 향상된 것입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현대사회는 운동을 건강을 위한 시간 소모로 치부하면서 동시에 넷플릭스 시청이나 소셜미디어 스크롤에는 수시간을 할애합니다. 우리는 운동할 시간이 없다고 말하면서 하루 평균 2시간 이상을 스마트폰에 소비합니다. 또한 운동은 고통스러운 의무로 여기면서 각종 운동기구와 앱에는 수십만 원을 투자합니다. 운동의 상품화는 본질을 가리고 형식에만 집중하게 만듭니다. 운동의 종류에 따라 인지 기능에 미치는 영향도 다릅니다. 유산소 운동은 BDNF 생성과 해마 기능 향상에 특히 효과적입니다. 반면 저항 운동은 실행 기능과 작업 기억에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요가나
태극권과 같은 마음-몸 운동은 스트레스 호르몬 감소와 집중력 향상에 효과적입니다. 이상적으로는 이 세 가지 유형의 운동을 균형 있게 조합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의 강도와 시간도 중요합니다.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은 짧은 시간에 효율적으로 신체적, 인지적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너무 강도 높은 운동은 오히려 스트레스 호르몬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중간 강도의 운동을 30에서 45분간 실시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최적입니다. 놀랍게도 운동은 장기적인 인지 감퇴를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알츠하이머병, 발병 위험이 40%까지 감소합니다. 이는 어떤 약물이나 보조제보다도 강력한 예방 효과입니다. 만걸음이라는 목표는 사실 만복의 마케팅에서 나온 것이지만 과학적으로도 근거가 있습니다. 하버드 의대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 7,500걸음만 걸어도 사망률이 크게 감소하며 15,000걸음까지는 추가적인 건강 이점이 있습니다. 특히 걷기는 가장 접근성 높은 운동으로 특별한 장비나 기술 없이도 누구나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우리 몸에 대한 책임감과 청직이 정신을 일깨웁니다. 우리의 몸은 단순한 소유물이 아니라 우리가 돌보고 발전시켜야 할 중요한 선물입니다. 운동은 그 돌봄의 핵심 요소입니다. 제7장 정신에너지의 관리학, 집중력과 의사결정의 경제학. 현대사회에서 가장 희소한 자원은 무엇일까요? 시간, 돈 아닙니다. 바로 주의력입니다. 심리학자 허버트 사이먼은 정보의 풍요함은 주의력의 빈곤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는 알림, 이메일, 소셜미디어, 뉴스 등으로 주의력이 분산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인지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뇌는 멀티태스킹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멀티태스킹이라고 믿는 것은 사실 빠른 태스크 스위칭에 불과합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멀티태스킹을 하면 생산성이 최대 40%까지 감소하고 이렇게 잃어버린 시간을 만회하는데 평균 23분이 소요됩니다. 우리의 의사결정 능력도 유한한 자원입니다. 심리학자 로이 바우마이스터의 자아 고갈 이론에 따르면 의지력은 근육과 같아서 하루 동안 사용할수록 점점 약해집니다. 이것이 하루가 끝날 무렵 건강에 좋지 않은 식품을 선택하거나 충동적 구매를 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정신에너지 관리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전략 중 하나는 깊은 작업입니다. 컴퓨터 과학자 칼 뉴포트가 제안한 이 개념은 방해 없이 집중할 수 있는 환경에서 인지적으로 도전적인 작업에 몰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깊은 작업 상태에서는 더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깊은 작업을 위해서는 외부적 방해뿐만 아니라 내부적 방해도 관리해야 합니다. 명상은 내부적 방해를 관리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8주간의 명상 훈련만으로도 주의 조절을 담당하는 전전두엽의 회백질 밀도가 증가합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우리는 집중력 향상을 위한 앱, 기기, 보조제에 돈을 쓰면서 정작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시합니다. 생산성이라는 이름으로 더 많은 일을 동시에 처리하려 하지만 결국 모든 일의 질을 떨어뜨리는 역설적 상황이 벌어집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우리의 주의력은 더욱 파편화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는 인간의 평균 주의 지속 시간이 12초였지만
2020년에는 8초로 감소했습니다. 이는 금붕어의 주의 지속 시간인 9초보다도 짧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통계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깊은 사고, 복잡한 문제 해결, 창의적 작업 등은 지속적인 집중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의사결정 피로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의 한 연구에서는 판사들이 아침이나 휴식 직후에는 가석방 신청의 약 65%를 승인했지만 점심시간 직전이나 하루의 끝에는 승인율이 10%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는 의사결정 피로로 인해 현상 유지라는 안전한 선택을 하게 된 결과입니다. 효과적인 정신 에너지 관리를 위한 전략으로는 배치 처리가 있습니다. 유사한 작업을 모아서 한 번에 처리하는 것이 매번 맥락을 전환하는 것보다 효율적입니다. 예를 들어 이메일을 하루에 2~3번만 정해진 시간에 확인하는 것이 수시로 확인하는 것보다 시간과 인지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시간 블로킹도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하루를 30에서 90분 단위로 나누어 각 블록마다 한 가지 작업에만 집중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파킨슨의 법칙, 즉 일은 주어진 시간만큼 늘어난다를 방지하고 깊은 작업을 촉진합니다. 우리의 주의력과 정신 에너지를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것은 단순한 생산성의 문제가 아니라 의미 있는 삶을 사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제8장 회복과 재생의 과학,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위한 전략. 현대 사회는 끊임없는 생산성과 성과를 강조하지만 역설적으로 진정한 고성과는 적절한 회복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스포츠 과학에서는 오래전부터 초회복 원리를 적용해 왔습니다. 적절한 강도의 훈련 후 충분한 회복 시간을 가질 때 원래 상태보다 더 높은 수준의 적응이 일어난다는 개념입니다. 같은 원리가 인지적, 정서적 영역에도 적용됩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연구에 따르면 주기적인 휴식과 완전한 단절을 경험한 근로자들은 그렇지 않은 근로자들보다 창의성이 33%, 생산성이 28% 향상되었습니다. 미시간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자연 환경에서 보내는 시간은 인지적 회복에 특히 효과적입니다. 주의 회복 이론에 따르면 자연은 부드러운 매력을 제공하여 의도적 주의력을 회복시킵니다. 단 20분간의 숲 산책만으로도 코르티솔 수치가 13.4% 감소하고 집중력 테스트 점수가 20% 향상되었습니다. 의식적 멈춤의 개념도 중요합니다. 하루 중 외서 10분 정도의 짧은 시간을 의도적으로 멈추고 깊은 호흡과 현재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미니 명상은 교감 신경계의 활성화를 줄이고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하여 휴식과 소화 상태로 전환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현대 사회는 휴식조차 생산적이어야 한다고 압박합니다. 효율적인 휴가, 생산적인 주말이라는 모순적 표현들이 유행합니다. 소셜미디어는 허슬 컬처를 미화하며 쉬는 것을 게으름과 동일시합니다. 이는 마치 스마트폰을 충전하면서도 계속 사용하려는 것과 같은 모순입니다. 진정한 회복은 완전한 단절과 비생산적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수면의 질 향상을 위한 전략도 중요합니다. 수면 위생이란 수면에 도움이 되는 환경과 습관을 구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규칙적인 수면 기상 시간, 취침 전 블루라이트 차단, 침실의 적절한 온도와 어둠 유지, 카페인과 알코올 섭취 제한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일련의 취침 전 루틴을 만드는 것도 수면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휴가의 효과에 대한 연구도 흥미롭습니다. 핀란드의 한 연구에 따르면 휴가의 이점은
휴가 길이보다 휴가 중 경험의 질에 더 큰 영향을 받습니다. 즉, 짧더라도 완전히 업무에서 분리되고 즐거운 경험을 한 휴가가, 길지만 업무 이메일을 확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휴가보다 더 효과적입니다. 또한 휴가의 이점은 일로 돌아온 지 약 2주 후면 사라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연중 여러 번의 짧은 휴가가 한 번의 긴 휴가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의 소소한 즐거움도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즐거운 음악 듣기, 따뜻한 차 마시기, 좋아하는 사람과의 짧은 대화, 일상의 아름다움 발견하기 등의 작은 경험들이 누적되어 전반적인 웰빙에 기여합니다. 하버드 대학의 행복 연구에 따르면 큰 목표 달성보다 일상의 작은 기쁨이 장기적인 행복에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지속 가능한 성과를 위해서는 적절한 회복과 재생이 필수적입니다. 제9장 생존을 넘어 번영으로 통합적 건강 경제학의 실천. 지금까지 우리는 건강이 어떻게 경제적 생존과 직결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그 다음 단계, 즉 단순한 생존을 넘어 어떻게 번영할 수 있는지 탐구해 보겠습니다. 진정한 번영은 단순히 아프지 않은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사회적으로 최적의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건강을 단순히 질병이나 질환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완전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웰빙의 상태로 정의합니다. 이는 건강에 대한 통합적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사회적 연결감은 단순한 삶의 질의 문제가 아니라 면역 기능, 심혈관 건강, 인지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하버드 대학의 역사적인 행복 연구에 따르면 80년간의 추적 조사 결과 인생의 행복과 성공을 예측하는 가장 중요한 단일 요소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의 질이었습니다. 좋은 인간관계는 더 긴 수명, 더 강한 면역력, 더 낮은 심혈관 질환 위험과 연관이 있었습니다. 현대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의미 있는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뇌의 보상 체계를 활성화하고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낮추며 면역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즉, 목적의식은 단순한 심리적 혜택을 넘어 생물학적 이점도 제공합니다. 심리적 자본의 개념도 중요합니다. 이는 자기 효능감, 희망, 낙관주의, 회복력으로 구성된 복합적 자원으로 고성과와 웰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네브라스카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심리적 자본이 높은 기업가는 그렇지 않은 기업가보다 사업 성과가 평균 1.8배 높았습니다. 미국 심리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인의 75%가 최소 한 가지 이상의 웰니스 활동에 참여하고 있지만 92%가 여전히 스트레스, 불안, 소진을 경험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단편적인 접근이 아닌 통합적인 접근의 필요성을 시사합니다. 통합의학의 개념도 중요합니다. 이는 서양의학의 강점인 급성질환 치료, 진단 기술 등과 대체의학의 강점인 예방, 생활방식 중심 접근, 만성질환 관리 등을 결합하는 접근법입니다. 통합의학은 환자를 전인적 존재로 바라보며 다양한 차원 즉 신체, 정신, 사회, 그리고 영적인 부분의 건강을 동시에 고려합니다. 마무리. 건강한 경제, 경제적 건강. 이제 우리 여정의 마지막에 도달했습니다. 내 몸 하나가 매출이다 라는 주제로 시작한 이 탐구는 단순한 신체적 건강을 넘어 인간 존재의 모든 차원이 어떻게 경제적 생존과 번영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요약하자면 건강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특히 자영업자, 프리랜서, 창작자, 그리고 모든 지식 근로자에게 건강은 가장 중요한
경제적 자산입니다. 우리의 뇌와 몸은 수익을 창출하는 도구이며 이 도구의 관리 상태가 곧 수익의 양과 질을 결정합니다. 현대 사회의 역설은 기술의 발전으로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되었지만 동시에 더 많은 스트레스, 덜 균형 잡힌 생활, 더 적은 회복 시간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건강한 경제적 결정이란 단기적인 생산성만이 아니라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실천 가능한 해결책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10분 루틴을 무조건 습관화하라. 이것은 출근 전이나 업무 중 틈틈이 10분 걷기, 스트레칭 3가지, 동작만 매일 반복하기,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한 층만 이용하기 등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는 피로회복, 순환 촉진, 집중도를 향상시킵니다. 둘째, 체력은 헬스장이 아닌 식사부터 바로잡자. 이것은 점심에 단백질과 채소와 물을 통해 당 지수 낮추기, 하루 커피 한 잔으로 줄이고 수분 500ml 추가하기 등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는 뇌 피로, 피부, 소화, 신경 밸런스를 안정시킵니다. 셋째, 하루에 한 번 5분간 의식적 멈춤. 이것은 눈 감고 숨 고르기. 나는 내 몸을 돌보고 있다. 라는 말을 속으로 되뇌하기. 이는 긴장 완화와 감정 제어력 상승을 가져오며 결과적으로 대인 관계력이 향상됩니다. 넷째, 깊은 작업 시간 확보하기. 이것은 하루 중 최소 한두 시간은 모든 방해 요소를 차단하고 중요한 작업에만 집중하는 시간을 확보하세요. 이는 생산성과 창의성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다섯째, 주간 디지털 디톡스 실천하기. 이것은 매주 최소 4시간은 모든 디지털 기기를 멀리하고 자연, 인간관계, 아날로그 활동에 시간을 투자하세요. 이는 인지적 회복과 장기적 웰빙에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섯째, 의미와 목적 찾기. 이것은 단순한 생존과 수익 창출을 넘어 당신의 일과 삶에서 더 큰 의미와 목적을 찾으세요. 목적의식은 스트레스 저항력을 높이고 장기적인 동기부여와 만족감의 원천이 됩니다. 성공, 부, 인정은 건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이 번 돈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가게에서? 운전석에서? 컴퓨터 앞에서? 아닙니다. 당신의 몸, 당신의 마음, 당신의 존재에서 나왔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 몸 하나가 매출이다. 건강한 하루가 곧 지속 가능한 수익이다. 오늘 하루 10분만 적절한 운동을 위해 움직이세요. 10분이면 당신의 수명이 늘어나고 집중력은 회복되며 내일의 수익은 다시 오릅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혹시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앞으로도 이와 같은 영감을 주는 콘텐츠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오디오북에서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과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